2단원이야. 첫 소단원으로 전기장 내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다. 이쪽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군가? 바로 얘다. 오늘의 주인공. 알겠죠? 모든 주어가 전자다.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고 있는 이 전기력과 쿨롱고치라는 것 자체도 바로 얘 때문에 생기는 이론. 알았니? 다시 말하면 전자는 핵 주위를 불규칙한 어떤 확률함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이론. 알았어? 여러분들은 곧 전자 껍질론이라 가지고 예전에 전자의 에너지를 양자화시킨 그것도 수소 원자에 해당되는 것만 배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전자가 어떻게 해서 핵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첫 번째로 얘를 배우는데, 그거를 내면 좋은데 전기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낸다는 거지. 알았어? 참고적으로 여러분 여기 전기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했지? 하나도 안 했어, 그지? 여러분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무엇이 성립한다는 꼭 알아둬라. 봐라. 운동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한다라는 거 꼭 외워놔라. 다시 말하면 분명히 전기력에는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거든. 우리 얘를 정전기력이라는 말을 쓰거든, 일반적으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도 있잖아, 그지? 근데 서열적으로 따지면 전기력은 서열 2위야. 강한 핵력 다음에 바로 전기력이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력과 충력이 존재하는데, 인력은 무엇끼리? 서로 다른 전압끼리. 그리고 얘는 같은 전화 사이에, 이 사이거든. 서로 상호관계 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등장하는 게 얘 아니냐, 갑자기. 누구? 전하라고 하는 거. 중력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전기력이라는 값을 전기장 안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전기장 안에서는 전하가 기본 단위다. 전하가 뭐뭐 있냐고? 두 개 있잖아. 양과 두 개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이 전하가 무엇이냐? 전기장 안에서 전기장에 영향을 받는 물리량 값을 말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해. 그래서 이 전하의 단위는 그걸 발견한 쿨롱이란 과학자의 뭐를 써서, C를 써서 뭐라고 한다? 쿨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를 들면 전자 한 개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배웠단 말이야. 쿨롱이 단위니까 이 쿨롱에 의해서 전하량을 정하다 보니 우리는 비로소 전기력 F를 이렇게 정의한다. K의 얼 제곱에 Q4로 정의를 한다. 이 Q가 누구냐? 전하량으로 표현하죠. 전하량은 일반적으로 정수로 표현돼요. 정수로. 그러니까 뭐 서들하게 뭐 하진 않는데, 이 얼은 거리거든. 일반적으로 거리는 미터 제곱 단위를 쓰고 전하량 쿨롱 단위를 쓰게 되는데, 미터 단위를 쓰고 쿨롱 단위를 써.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자세히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건 이제 비례상수는 쿨롱 상수라고 부르는
비례상수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배운다고 니들은 얼 제곱에 q 스타로 이렇게 배운다고. 알았어? 이 값을 쓰지 않아. 이 값을 쓰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다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자. 인력이라는 건 서로 다른 전압값이니까 F값이 뭐가 나오느냐? 음수가 나와요. 음의 값이. 알겠죠? 서로 다른 전압의 곱이니까 음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인력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 같은 전압끼리 곱이니까 양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청력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자동에서 이 값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전하 평형의 법칙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보면 여기는 구몬수학적인 건데 너희들이 순서가 아니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워한다는 거지. 창문 닫자. 우리 서로 자기 옆에 있는 창문을 한 개씩 닫자. 부끄럽네. 어이구 그래 알았어. 나겠다. 그렇게만 닫아놓으면 돼. 잘했어. 오케이. 땡큐 very much.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두 힘이요. 보십시오. 여기에 플러스 2 쿨롱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3 쿨롱이 있습니다. 거리알. 자, 이렇게 줍니다. 야가 A고 야가 B입니다. 동일한 구술. 됐죠? 그러면 서로 무슨力작용할까요? 인력이 작용을 한다는 건 알겠죠, 여러분들? 전하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 힘을 뭐라고 부를까?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부르자. 그럼 이 힘은 뭘까? A가 B를 당기는 힘. 두 힘의 크기는 B가 A를 당기든 A가 B를 당기든 크기는 어떻다고? 같은데 뭘로 같은가? 얘로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걸로 같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얘기가. 알겠니? 그러면 K값은 몰라요. 그냥 쓰시고 허리 얼 제곱이고요. 얘들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쿨롱의 제곱. 이렇게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바리? 됐지?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만약에 그런데 봐라. 지금 이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당긴다라고 놨는데 만에 하나 얘를 붙여봐. 접촉을 시켜봐요. A, B를 접촉을 시키면 둘이 더해. 이게 전하 평형의 법칙이에요. 전하 평형이 일어난다고. 둘 더하면 얼마 나오냐? 예. 초등학교 수학이다. 그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맞지? 얘들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1쿨롱이 돼. 그리고 다시 떨어뜨리는 거야. A, B를 다시 얼만큼? R만큼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쿨롱을 둘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거야. 얼마로? 이렇게. 이해가서?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그렇게 되면 얘들은 무슨力작용할까? 청력이 작용하겠지. 이 힘을 뭐라고 할까? A가 B를 미는 힘. 이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이라 하겠지. 선생님 화살표를 의도적으로 작게 그렸어. 몇 배로 줄었느냐? 이게 기본 문제다. 여기. 몇 배로 줄었느냐? 그렇다면 두 힘의 크기는 같아. 얼마로 같을까? F는 얼마로 같는다? K에 얼 제곱에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분수 생각해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얼마? 이게 되겠죠. 양수.
그래서 얘들은 K에 얼마가 된다? 이게 된다. 잘 봐요.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이 이렇다. 얘를 F로 놓는다면 얘는 몇 F겠냐? 크기가 6대 얼마야? 이거잖아 지금. 이해 갔어? 그럼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된다고 했니? 줄었다고. 이해 갔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문제가 기본 문제야. 알았니? 자, 이제 두 번째 너희들한테 나오는 문제야.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다. 봐라. A가 있고 동일한 직선상에 B가 있고 C가 있어. 자, 여기를 D로 놓고 여기도 D로 놓자. 얘가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힘의 방향을 묻고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지. 이 문제에서. 그럼 잘 봐요. 동일한 직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기도 해요. 왜? 실제 값이 아니니까 소문자로 이렇게 Q 값을 붙이기도 하고 대문자 Q를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느냐 봐라. 지금 물체가 3개 떴지. 그럼 각 A, B, C에 작용하는 힘은 두 종류씩 작용해. 알았냐?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그 물체를 제외한 나머지 물체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돼. 먼저 A를 잡을게. A에 관련되는 힘. A는 B가 당겨 밀어. B가 당기죠. 또 하나, 얘는 C가 뭐하죠? 민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갑니까? B가 당기고 C가 밀겠죠? 그럼 B 당기는 힘을 계산해보자. 안 보여 잘? 여기 안 줘. 그러면 되죠. 이렇게 들고 빼고 묻어가지고만 되죠. 여러분 이거 구해보세요. B가 당깁니다. 여기서 여러분 K 값은 뭐하자? 생략을 합시다. 왜? 얘들 힘이 몇 대 몇 대 생략이죠. 자, 이게 얼마로 당기나 볼까요? 거리 D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의 곱 마이너스 8Q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적어 놓습니다. 이 힘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당깁니다. 그러면 민다고 해보자. 민다. 둘이 밀 거 아니야. 그치? 얼마로 미나 보자. 분모가 몇 D? 2D의 제곱이 되겠죠. 거리가. 그래서 뭐? 4D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거? 두 사이니까 둘의 곱 8Q의 제곱. 청력이니까 플러스가, 인력이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몇 배 차나요? 4배 크죠 얘가. 4분의 1이고 얘는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88 지워져서. 그러면 우리는 얘를 F로 놓는다면 얘는 4분의 1 F가 되므로 오른쪽으로 약 4배 길이의 F를 쓰고 반대편으로 청력은 밀어내 봅시다. 이렇게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몇 F예요? 4분의 3F가 되는 거죠. 힘의 크기가. 이해 갔어요? 이렇게 구한다고. 자, 이제 B를 볼게. B는 A가 뭐한다? 당긴다. 자, 거리는 D 제곱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죠. 왜요? B가 A를 당기는 이 힘은 이 힘과 어때요? 같겠죠. 적용반작용으로.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그냥 F가 써지는 거죠. 요 힘 그대로 쓰시면 돼요. 구해도 되고요. D제곱분에 이게 그냥 있다 이거죠. F입니다. 그냥 F 이렇게 분다고. 그런데 여기서 누가? C가 뭐하죠? 당깁니다. C가 당겨요. 얘도 얼마나 당기나 구해볼까?
D제곱분의 마이너스 4 Q의 제곱으로 당긴다. 제곱 이거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럼 얘 몇 F? 2분의 1F가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리고 얘는 당기니까 이쪽으로 또 이렇게 반만큼 있겠지. 그럼 얘는 몇 F? 이게 F니까 얘를 F로 잡았을 때 얘는 몇 F? 4분의 1F였지만 얘는 몇 F? 2분의 1F라는 거지. 왼쪽으로 2분의 1F가 남는다는 얘기죠. 알죠? 이해 갔어요? 어떤지? 다음 이제 C를 구해보세요. C는 여러분들이 불러봐. A가 뭐해? 민다죠. A가 민다. 맞죠? 그럼 B가 뭐한다? 당긴다. 얼마로? 2분의 1F. 여기 써있잖아. 그쵸? 그럼 A가 밉니다. 얼마로? 무슨 법칙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오마이갓, 이게 아니죠. 여기 4분의 1. 소리, 요거 아니죠? 요거 4분의 1F 요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4분의 1F. 얘가 2분의 1F. 그럼 자, 당기니까 누가? B가 당깁니다. 얼마로? 2분의 1F로. 그럼 A가 B입니다. 얼마로? 4분의 1F로. 그리고 얘는 뭐? 알점이 4분의 1F겠죠. 그럼 힘의 정리를 볼까요? 4분의 3F. 2분의 1F. 얘는요? 4분의 1F. 이해 갑니까? 몇 대 몇 대 몇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얼만큼 미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이걸 구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내. 이거 다 써주지 않고 요게 X고 요게 Y고 했는데 X, Y가 몇 대 몇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거야 뭐 수학 문제니까 그거는 풀 수 있단 말이야. 원리는 이렇다고. 자, 물체가 3개 뜨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종류라고? 2종류다. 알겠냐? 기억해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니네들 꼭 기억해. 다시 영상 보고 다시 피드백 하면서. 알았어? 됐죠? 오케이. 에어컨디션 틀어줘요? 에어컨디션 좋죠? 돼요? 컨디션. 자, 이제 넘어갑시다. 봅시다. 갑자기 딱 떴죠? 이 전 과정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고 핵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실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자의 발견은 톰슨이고요. 핵의 발견은 러더퍼드예요. 화학과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생략. 됐어요? 문제를 풀다가 나오는 걸 갖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뭔가 보세요. 이 얘기가 뭔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핵 속에 존재하는 전자의 최초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최초의 정의. 전자가 화학에서는요, 어느 정도 에너지법 준이 있고, 그 다음 걔는 모양이 어떻고, 그리고 그들의 방향성은 있다 없다고, 그것은 업이냐 다우이냐 이런 식으로 양자수로 표현했지만 물리학에서는요 철저하게 보호론만 따져줍니다. 알았니? 대신에 보호론인데 좀 자세히 물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보호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스펙트럼이 뭔지 알겠죠? 스펙트럼, 이런 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 분광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런 애들이 연속이라고 불러요. 연속. 알겠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존재하느냐? 불연속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연속이 반대말이 불연속이겠죠. 우리가 보통 선 스펙트럼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누구냐? 무지개. 이 무지개를 물리학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실험 도구로 백열등으로 많이 나오니 보세요. 빨간색 파란보가 쭉 있는 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럼 불연속은 무엇이냐? 불연속은 연속적이지 못한 걸 말하는데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방출이 있고요. 두 번째가 흡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둘 다 선 스펙트럼이에요. 방출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주체가 고온의 물체예요. 고온의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찍히는 걸 말하고요. 흡수는요. 저온의 물체를 뭐 할 때? 통과할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죠? 우리 앞에서 열에너지 배웠죠? 열력학에서. 제 연법칙이 뭐였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열은. 맞죠? 근데 열이 예전에는 에너지인지 몰랐다가 에너지임을 알았죠? 고로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온의 물체를 통과할 때는요. 연속 스펙트럼이 에너지를 잃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숙제가 나오는 거죠. 니네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 이 선이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이 선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장의 선 누가 주어라고 했냐.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어? 까먹었어. 오, 뭐라 역시 누구라고? 정자, 그죠? 전자죠. 알아요, 여러분? 전자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톰슨이란 사람도, 러더퍼드란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보란 사람도 분명히 원자 내에서요. 전자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부분적 자유로움을 갖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입자다라는 것은 상상은 했어요. 상상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상상을 했는데 보호에 와서 보호가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그 사람도 보지 못했죠. 이것 때문에 이런 선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요. 다시 말해서요. 나트륨, 수소. 우리 나트륨 보지 말고 수소만 보세요. 수소 전자 몇 개 있죠? 1번 수소니까 전자 몇 개 있겠어요? 하나 있습니다. 이 원자번호만큼 중심 핵의 양성자가 들어있고요. 그 양성자 숫자만큼 전자는 하나 있어요. 전하 평형이 성립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근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전자가 이 빛을 만들어낸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은 방출입니까? 흡수입니까? 이런 건 무조건 방출입니다. 알겠어요? 검은색 지에 딱 색깔 찍힌 거. 자, 들어가요. 방출은 이런 거라고, 흡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빨간 옷 파란보 선생님이 쫄쫄이랑 좀 이렇게 형광색 옷을 입고 7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 와! 가다가 노란색 옷을 입은 선생님이 돌풀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노란색만 빼고 가서 벽에 땅 부딪히겠죠? 색깔이 쭉 나타날 거야. 그게 연속인데 누구 자리만 시커멓게 보일까? 노란색 다리만. 거기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 돌뿌리가 저온이 기체인 거죠. 이해 갔어요? 다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까 넘어진 노랭이가 야심을 품은 거죠. 내가 1등 할 거야. 출발하기도 전에 노란색 공을 막 뛰어가서 꽝 찍혔어요. 그게 방출이에요. 혼자 가서 찍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과학자들이 의심스러워 한 거예요. 왜 전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선은 잔뜩 찍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호가 상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머나 리드베리라는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 속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해서 생긴 거다. 근데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 있는데 걔가 자꾸 이렇게 선이 빵빵 찍히는 걸 봐서는 그들이 움직이는 길이 한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았죠.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도 있을 수 있고 가까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보호가. 그러면 이렇게 찍히는 건 뭐 때문에 찍힌다? 높은 에너지 껍질에서 낮은 에너지 껍질로의 전이 때문에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찍히는 거다라고 상상을 한 거야. 내 말이 이해 안 가면 다시 질문을 해. 졸지 말고. 졸면 목을 돌려놓는다. 내한테 고개 숙이면 깊어 보일 거야. 안 돼.
상상해서 불러야? 불행하게.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어떤 상상을 했냐면, 여기서 잘 봐.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보여줄게. 이게 껍질이야. 에너지 껍질이라고 이게. 봐봐. 이게 전자가 도는 길이거든. 너희들 결론을 보여주는 거야. 책, 어려운 책은 첫 장 읽고 마지막 장 읽으면 읽을만 해요. 첫 장 마지막 장 읽으면. 전자가 여기 썼던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 준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전자의 에너지가 높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부터는요.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전자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라고요. 잘 들어요. 전자는 뿅이야. 여기 있다가 여기서만 나타나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구역이 몇 개다 지금? 4개인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면 이 차이가 200이고 요 차이가 100이며 요 차이도 100이라고 할 때 이 구역 내에서 선 스펙트럼은 몇 개 찍힐까요? 선 스펙트럼은 몇 개 찍힐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정의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거 제일 낫죠? 낮으면 이거 하나 찍히겠죠? 얼마입니까 이거? 400짜리야. 이해 가냐? 그래서 맨 오른쪽에 400을 쓰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니? 300짜리겠죠. 이건 얼마짜리니? 200짜리겠죠. 이해 갔어요 지금? 그 다음 에너지가 낮은 게 두 번째 줄이잖아요. 자, 이 차이가 얼마 나오죠? 200이 나오는데 겹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 갔어요? 이거 얼마 떨어져요? 100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까지인데 얼마밖에 없어요. 여기서 차이가 100 없겠죠? 이렇게. 이해 갑니까? 니네 이해 갔어요? 이 선 스펙트럼이 뭔지? 지금 이거 움직이는 이 뿅뿅의 차이가 에너지 차이야. 이게 찍힌 건데 들어봐. 니는 이걸 보고 이거 해석하니까 이해 갔지? O는 리드베리는 발모는 사실 발모나 리드베리는 이거 에너지를 구한 거고 식으로 이거 떨어뜨렸다. 그래서 보는 이걸 이렇게 상상합니다. 여기 핵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도는 껍질이 따로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찍힐 거야 라고 따로 상상을 한 거라고. 알았니? 그러려면 생각해봐. 보호의 그 창의력과 어떤 그 전까지 어떤 그 과학자들의 정리가 좀 필요하죠. 보호 혼자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때 플랑크라는 사람도요. 이런 에너지에 대한 정의도 다 줬거든. 우리 이제 2학기 가면 그래도 한결 수월해진 파동을 배웁니다. 여러분 파동 2개월 하면 다 버거리죠.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보세요. 2학기는 올 100점입니다. 파동이 제일 쉬워요. 물리에서. 근데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1학기만 버티자고 어떻게든 점수를 따서. 알겠냐? 잘 보쇼. 이게 보호의 전자껍질 이론 이전에 생긴 공식이에요. 저게. 이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잘 들어봐요. 무슨 에너지라고 써있죠? 빛의 에너지라고 써있죠? 잘 들으세요. 요 공식에 H를 뭐라 부르고 플랑크 상수라 부르고 저 F를 뭐라고 합니까? 진동수라고 합니다. F가 누구라고요? 진동수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거는 얘를 증명하는데 그만입니다. 빛이 입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할 거라고.
광자예요. 알겠습니까? 광자라는 말을 쓸 때는 하 F라는 말을 씁니다. 플랑크 상수 H가 하나부르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상식을 물을게요. 상식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상식이 없어도 못 배우면, 그죠? 선생님이 지금 외계인을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광자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광자 몇 개 있죠? 2개가 있는 거라고요. 이제부터 생각 잘해요. 가시광선 중에 빨주노초, 파남, 보 중에 누가 에너지 제일 세요? 상식이 없어도 사람인 거예요. 눈이 갑자기 커졌나요?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 중에 누가 에너지 제일 세죠? 보라색. 굉장히 상식인데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당연히 보라색이죠?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몇 번을 들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보라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죠? 자색이죠. 자색. 자색 고구마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자색. 빨간색은 한자로 뭐예요? 적색이죠. 죽으려고 그러는 거. 잔디 인형이냐? 저기서 거기다 펴고, 나이씨. 지금 중원에서 안 꺼냈어. 이 꺼내면 손에 불이랑 칼이 날아갈 거란 말이야. 지금 맞박으로 그냥 빡. 다시. 빨간색이 무슨 색이라고요? 적색이라고요. 자, 이때 자색 외의 선이 무슨 선이라고 하죠? 자외선이요. 적색 바깥쪽에서는 무슨 선이라고 하죠? 적외선. 둘은 안 보여요. 맞죠? 자외선, 적외선은요, 가시광선 빼놓고는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크림은 무슨 선을 차단하려고 만든 크림이야? 자외선 차단이잖아. 맞지? 자외선 에너지가 세다고. 자외선을 맞으면 얼굴이 타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이 에너지가 제일 약해요. 여기 보세요. 둘은 지금 파란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맞죠? 어디가 에너지가 세요? A가 센 겁니다. 에너지. 이해 갔어요? 이게 광자적인 해석이에요. 왜 세냐? 잘 들어요. 얘 에너지 하나를 뭐라고 쓸래요? 하 FA라고 씁니다. FA라는 게 누구의 진동수야? 파란 색깔의 진동수인 거죠. 그럼 빨간 색깔은 뭐라고 에너지를 쓰죠? 하 FP라고 씁니다. FA하고 FP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크다고? 이렇게 된다. 이게 입자성이라고요. 광자. 진동수가 크다는 건 에너지가 세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자적 표현에 의하면 에너지는 이거에 비례하는 거죠. 진동수에. 몇 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누가 더 밝아요? 누가 더 밝아요? 밝기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광자의 숫자가 같잖아요. 알았어요? 이게 헷갈려서 뒤에 가서 빛의 입자성이 무지하게 헤맵니다. 잘 봐둬요. 빛의 이중성에 가서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상식이 없는 눈빛을 쳐다보면 안 돼요.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입자를 설명할 때는 타입. 자, 이거 그냥 참고로 알고 싶죠? 우리가 파동의 속도는 속도가 일단 여러분 시간분의 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봐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한 번 반복되는 주기를 거는데 거는 시간을 뭐라고 하죠? 주기라고 말을 쓰는 거 알죠? T. 주기. 주기라고 써요. 한 번 반복하는 행동. 원이면 한 바퀴 도는데. 그리고 이런 파동함수는 뭘로? 위아래로 업다운으로 한 번 딱 도는데. 그 다음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파장이라고 부른다. 파장. 아시겠어요? 이때 진동수는 1초에
반복 횟수를 말하거든요. 몇 번 반복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단위가 헤르츠 단위인데요. 60헤르츠가 일주일에 60번 반복하는 거야. 원으로 표현하면 60번 원을 그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것은 1회 반복 시간이라면 이 둘을 곱하면 무조건 1 나와요. 이게 반비례 관계예요. 둘을 곱하면 1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진동수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둘이. 근데 저기서 진동수 대신에 누가 들어갔나 봐. 잘 봐. 이걸 빛의 속도라고 그래. 그럼 빛의 속도면 빛 파동이라면 뭐가 있고 주기가 있고 뭐가 있고 파장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어요? 요거 대신에 진동수는 뭐 그러면 이걸 대입한 게 얘입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되냐고요? 파동성이 돼요. 파동성. 파동성이 돼요. 파동성. 파동은 뇌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의 반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파장이 꼭 필요합니다. 파장이. 알았습니까? 자, 보실래요? 이게 1회요. 알았습니까? 굳이 얘들의 진폭 범위까지 알려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이값을 놓는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왼발, 오른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발, 오른발. 이게 한 번이에요. 요때 봐요. 요때까지 걸린 시간이 주기고요. 이게 1초에 몇 번 반복하냐가 진동수고요. 요렇게 반복하는 동안 파동이 이동하는 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라고. 잘 봐봐 얘들아. 이런 파동이 있고요. 요런 파동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느낌에 오른쪽이 더 셉니다. 선생님이 제가 여기다 이걸 딱 잡고 그림이 잘 보세요. 하고 있죠? 근데 칠판이 싹 움직이면 그려지겠죠. 상상해가 칠판이 싹 움직이면 그려지겠지. 그럼 이렇게 할 때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 누가 얘야? 이렇게 할 때가 얘지. 말참. 이해는 가죠? 이심전심이라고. 다시요. 잘 봐요. 이렇게 할 때하고 이렇게 할 때하고 어떤 게 왼쪽이에요? 이렇게 할 때가 왼쪽이겠죠. 이해 갔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잘 봐요. 이렇게 할 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고 어떤 게 오른쪽이라고요? 이게 오른쪽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할 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고 어떤 게 왼쪽이라고요? 이렇게 할 때가. 그 자기 반에 뭐 주는 거 없이 미운 애가 하나 있어요. 보면 뭐 걔가 나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미워 죽겠는 애가 하나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은 예수님이죠. 걔를 딱 앞에 놉니다. 걔 왼쪽 뺨을 딱 맞으면 따뜻하겠죠? 그게 진폭입니다. 운동으로 주기 운동하는 거 찰싹 때리고 있는데 이거 웃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찰싹 때리는 거 안 보겠죠? 그죠? 이게 더 센 거라고 에너지가. 그래서 왼발 오른발이 얘는 길고 얘는 짧잖아. 근데 단파장이 에너지가 센 거야. 그걸 이렇게 한다고. 에너지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반비례 한다고. 파장을 언급하는 게 파동성이고 진동수를 언급하는 게 입자성이라. 만약에 너희가 문제 풀다가 광자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잖아? 입자성이야. 진동수 물어볼 거야. 분명히. 알았어? 이거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기출문제는 모의고사가 많겠죠. 모의고사 고3들 저 끝까지 배운 사람들한테 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광자라는 표현을 쓰면 아 이거 입자성을 묻는 거구나 진동수를 묻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라고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보호 껍질로 와서 보호가 어떻게 이용했냐면 이거 보이죠? 이거 400이라는 게 이게 누굽니까? 2는 2인데 잘 봐요. 에너지 준위를 E1 여기를 E2 여기를 E3 여기를 E4라고 하면요
핵은 이쪽에 있다고, 핵은. 핵에서 제일 가까운 원운동 궤도를 도는 껍질이 2원이고, 그 다음 껍질이 2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핵으로부터 멀수록 전자는 에너지가 센 거예요. 거기에 있을수록. 그러면요, 이리로 올라가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내려오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그걸 뜻한다고요. 방출이냐, 흡수냐. 아셨어요? 전자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라고. 이동 경로는 여기다가 뿅 오면 여기서 나타나요. 쌤 지금 움직이는 거 봤어요? 이러지 마. 없어, 그런 게. 여기다가 자, 눈 감어. 그럼 눈 감잖아요. 착한 학생은 감아요. 싸가지 없고 그런 애들이 눈 뜨고 뭐하나 소리가 나. 그래서 눈 딱 감고 떴더니 여기 있어. 이거예요. 안 보입니다. 얘는 뿅 오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여기다 그러니까 다 끝. 아니에요. 그건 고전적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는 절대 이 사이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이 사이에. 그리고 여기 지금 차이가 얼마야? 200이죠? 182, 190 절대 요 전이차로 전자들이 이동할 수 없는 에너지고요. 조심할 건 201도 여기를 이동 못해요. 201도. 얼마만 여기서 여기를 2원에서 2투로 움직인다? 200만. 200을 흡수하면 2투로 가는 것이고 200을 방출하면 2원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그 차이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델타 E라고 쓰는 거예요. 에너지 주차. 여러분, 여기가 델타 E가 누구예요? E2-E1이 델타 E인 거죠. 200 차이가 나니까, 맞죠? 델타 E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저게? 뭐에 반비례한다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A, B, C 중에 에너지 제일 센 애는 A죠. 진동도 제일 센 애는 A예요, 역시. 파장이 제일 긴 애는 C가 답입니다. 파장이 제일 긴 애는. 에너지가 제일 약하니까. 그게 나온다고. 또 하나. 잘 봐. D, E, F까지 썼을 때 E 플러스, 봐라. E 플러스 F는 D다. 이거 더하기 이거는 D. 이게 성립하는 애들이 에너지와 진동수예요. E 에너지 더하기 F 에너지를 더하면 D 에너지가 돼요. 이해 갔죠? E에 작용하는 진동수와 F에 작용하는 진동수를 합치면 얘 진동수가 될 수 있다고. 서로 비례관계니까. 하지만 파장은 아니죠. 알았어요? 파장은 D가 오히려 제일 짧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파장은 더하기 했을 때 누구랑 같다 나면 99% 틀려요. 알았니?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여기 E 보이죠? E 요거 얘하고 얘 에너지차가 몇 대 몇이에요? D하고 E 에너지차가 2대 1이죠. 200대 100이니까 파장의 얘는 1대 2인 거예요. 반배. 이해 갔죠? 지금 선생님이 보호가 이 선 스펙트럼, 그것도 4개밖에 없었어요.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했다라는 이론을 설명하려고 지금 쭉 써준 거죠. 보호는 이 공식을 갖다 활용을 했고요. 제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4개의 수학적인 관계를 갖다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핵주의 전자들은 이렇게 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게 수소 원자의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방출은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방출선 스펙트럼은 누구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주어. 몰라. 그죠? 사람을 알고 있는 거지, 그죠? 누구라고요? 전자. 그렇죠. 잘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애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전자입니다, 전자. 아시겠어요? 전자가 방출하고 전자가 흡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건. 다음이요. 보호 모형과 에너지 준위. 여러분, 보호 모형에서 누구를 썼다? 원자 누구를 썼다? 수소 원자를 썼습니다. 전자 하나 있는 애를 써가지고 봤더니, 잘 봐요. 원자 속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앞에다 꼭 등속 붙이고 싶잖아요. 등속 아닙니다 여러분.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 아니에요. 등속력은 낼지언정. 자, 특정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여러분 1번 2번의 의미가 뭐냐면요 좀 반강제적이에요. 야 니네 핵은 이렇게 있거든. 그때 당시 러더포드가 핵을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 주위를 전자는 이렇게 돌아야 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무슨 원운동을 해야 돼 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봐봐. 얘가 속도는 달라요. 방향이 다르니까. 하지만 크기는 일정해요. 등속력 운동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벡터가 아닌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거죠. 거리가 일정하다. 그럼 뭐도 일정하다? 위치 에너지도 일정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랬더니 과학자가 웃기고 팔짱 뗄 노릇이죠. 야, 서로 인력이 작용해. 그치, 인력이 작용하는 이 상태에서 전자가 일정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할지라도 얘는 어차피 궤도 운동이면 회전을 하다가 여기 끌려가야 돼요. 충돌을 해야 정상인데 너는 왜 이런 거 없어? 아니야, 나는 가정으로 얘들은 원운동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끝난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 이렇게 잘라버린 거죠. 아인슈타인이 얘 이론을 괜찮은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개무실 당한 거죠. 그 뭐야? 역주행이었다. 역주행. 알겠어요? 누구 때문에?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럼 아인슈타인이 인정하는 게 뭐냐?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전자를 지금부터 규명을 할 수 있는 뭐를 찾았다? 실마리를 찾았다는 게 주안점을 둬야 돼요. 실마리를 찾았다. 알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뭐랄까 뭔가 좌표를 찍어줬다. 첫 번째 좌표 뭐냐? 이게 바로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뜻하는 주양자수예요. N.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껍질이 1껍질이고 보는 너무 신나서 걔를 K라고 이름까지 붙여요. 그 다음 껍질은 누구냐? 그러면 2껍질입니다. 이때 여러분 1보다는 2가 에너지가 어떻다? 높습니다. 에너지가 높아요. 이해 갔어요? 높은데 여러분 잘 봐. 이건 알아도 우리한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반듯하게. N은 1. 여기가 뭐 N은 2. 그죠? 그리고 잘 봐요. 무한대로 쭉 가면 N은 무한대가 있는데 여기가 에너지가 0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값이고 그때 여러분 요 차이하고 요 차이가 몇 대 몇인지 아냐? 3대 1입니다. 요 차이가. 다시 말하면 잘 봐요. 1과 2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에너지가 3이면 무한대에서 2 사이는 1인 거예요. 알겠어요? 봐요. 공식이 분명히 나와요. 뒤에. 근데 그걸 이용해서 풀지는 않습니다만 잘 봐요. 얘가 알아낸 공식의 가장 큰 주안점은 이게 뭐냐면 주양자수의 에너지 준위를 말하거든요. 얘는 이거에 비례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비례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비례하면. 얘는 얼마일까요? 4분의 1이죠. 얘는 얼마라고요? 0입니다. 그러면 요 차이 얼마 나와요? 4분의 3 차이 요는 여기 3대 1이라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얘기했죠. 핵으로부터 멀어진다. 주양에서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얘는 절대적이다.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외워. 알았니? 그럼 1, 2, 3 주양자수 1, 2, 3 중에 누가 제일 안정하다? 얘가 제일 안정할 거 아니냐? 핵과 제일 가까운 껍질에 있는 그 상태를 바닥이라 불러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들뜬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1껍질에 비해서 들떴다는 거죠. 누가 들떴어요? 그래요. 머릿속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전자가 1껍질에 머물면 얘는 바닥 상태라 부르고
얘가 2나 3위로 가면 뭐라고 한다고? 들떴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네.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가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바닥에 있다 들떠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흡수 스펙트럼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 그 크기는 어떻다? 같습니다. 취향자 수 차이가 같다면 그 크기는 동일해요. 흡수냐 방출이냐 그 차이지. 그럼 보시라고. 이걸 보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그려진 이유가 뭐냐고. 불연속이란 얘기입니다. 불연속. 알았어요? 1과 2 사이의 전자가 움직일 때요. 그 사이의 에너지만 걔를 떨어뜨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크거나 그보다 작으면 절대로 전자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을 봐봐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럼 뭐야? 이 공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야 됩니다. 전자가 이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요. 뿅 여기 나타나다 뿅 저쪽에 나타나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처음 설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호 전자 껍질은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건 불연속 스펙트럼 아니겠어요? 그 스펙트럼이 그죠? 그래서 전자는 불연속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라고 꼭 외워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연속적이면 무슨 스펙트럼 나올까요? 연속 스펙트럼 나오겠죠? 자, 전자의 선 스펙트럼 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다 배운 거니까 쭉 봅시다. 비대에너지를 흡수했다. 뭐라고요? 높은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아까 들뜬 상태라고 한 거죠. 이걸. 이러면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얼만큼 흡수하냐? 델타 E만큼 흡수하는 것이다. 저 델타 E가 뭡니까? 취향대수 차이요. 다음, 에너지를 방출한다.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를 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1껍질이면 바닥 상태예요. 근데 대충 에너지 뭐 들떴다 바닥이다를 설명을 할 때 보면 에너지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바닥이라는 말을 써요. 상대적으로 바닥이다. 근데 우리가 늘상 수소로 따지면 바닥은 1껍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계산을 쓰는데 여기를 요게 이렇게 표현한다고 요게 이렇게 델타 E로. 그래도 쫄지 말라고. 요걸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입자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쓴다? 저 델타 E 값을 뭐라고 쓴다? 광자라고 쓰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표현할 때는 파동성이니까 파장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알면 된다.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 센 겁니다. 아셨어요? 됐죠? 원자에 따라 에너지 준위가 다르므로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소수만 봤잖아. 원자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다 고유하게 다르다. 어떤 원자도 동일치 않다. 왜? 전자가 도는 궤도가 다르고 존재하는 전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 선 스펙트럼 모두 고유하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죠. 선 스펙트럼은 사람의 지문과도 같다. 주민등록 나왔어? 나왔어요? 주민등록증 나왔어요?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당연히 나왔다. 주민등록증. 좋은 줄 아세요? 푹 튼 거죠. 나오는 순간 니들은 고구마 콱 맥히는. 지금 여기 증 들고 다니는 애들 있죠? 얘네 친구예요. 쭉 나왔어? 그럼 얘기해요. 자꾸 나쁜 짓 저지르자. 이때는 이들은 서로 요즘에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뭘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그죠? 지름지 자기 듣지도 않을 거면 내가 이걸 주워주면 넌 이걸 주워줘야죠. 아이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게 뭘 뜻하냐면요. 건드리지 마. 저거 건드리가 이거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막 다리 길다고 지금 그죠? 툭툭 치면서 여러분 얘가 지금 빨간색이에요. 이게 거기다 써놔보세요. 흑백이 얘는 초록색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레드가 찍힌 건 3에서
2로 갈 때 이렇게 레드가 찍히고 얘는 4에서 2로 갈 때 Q가 찍힌다. 이걸 RGB, V 4개의 가시광선으로 발머가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걸 찾아냅니다.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누가? 보가 자기 전자껍질 모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여러분 델타 E는 같은 이 껍질로 떨어지는 얘가 좀 높은 데 떨어졌죠? 얘가 에너지가 세다. 그래서 진동수대가 크다. 고로 파장은 짧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나타내는 값은 이런 뜻입니다. 델타 E는 누구 값이 빨간색의 R 값이 초록색의 G 값보다 작고 진동수는 빨간색보다 초록색이 크고 파장은 반대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파장이 이런 관계구나 라고 보여준 거라고. 이해 갔습니까? 알았지? 자, 하시고 다음. 자,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쭉 봅니다. 이제 보가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많이 이론이죠. 이론학자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실제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기계나 이런 공부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던 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증명한 과학자, 실천 과학자. 이 중에 이분 계시죠. 발머. 이분은 그 전. 여기 색깔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막 허투루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있어요. R 미안해요. 욕했다. R, G, B, V 요 4개가. 알았습니까? 그럼 이 4개 옆에는 선이 없으니까 있습니다. 이 4개만 가시광선인 거예요. 이 4개만. 알겠어요? 이 4개만 가시광선이야. 다시 말해서 R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고요. 초록색은 4에서 2로. 그 다음에 블루, 청색은 5에서 2로. 그 다음에 바이올렛, 보라색은 6에서 2로. 공통점을 보세요. 다 2까지 떨어진 거. 이해 갔어요? 그럼 7에서 2는요, 자외선입니다.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발모 계열이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표현은 가시광선의 4개의 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거죠. 왜? 예전에는 발모 계열에서 가시광선 왜 있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외선 영역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라이머는 누구라고요? 자외선이요. 얘가 에너지를 쓸 거니까. 얘는 가시광선. 얘는 적외선. 자라, 가발, 적파.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라, 가발, 적파. 나, 하락파. 그래서 직거리를 사죠. 외우면 되지 뭐. 됐죠? 그래서 라이먼이라는 과학자는 1껍질까지 떨어지는 에너지를 다 실험으로 찾아냈고요. 팟센이라는 과학자는 3껍질까지 떨어진 걸 다 찾아냈죠. 이미 발머는 2까지 떨어진다는 이론을 다 알아낸 거죠. 양자수, 이게 자연수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리드베리는 자기 상수까지 붙여서 공식을 완전히 만들어냈고 그걸 이용해서 보가 악집박에 추론을 한 겁니다. 요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얘하고 얘하고를 이론적으로 구한 거라고요. 뒤에 4, 5, 6 다 브레이킷 있고 흑포도 있고 다 뒤에 엄청 많아요. 과학자들. 알겠습니까? 그걸 중요한 사람들이. 이해 갔죠? 그러나 니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은 불연속적이다. 이해 갑니까? 불연속적이고 이 화살표는 뭘 뜻한다? 방출을 뜻하는 거예요. 화살표는. 이해 갔죠? 낮은 양자수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있는 이 표현 13.6 이 표현은 이렇게 보가 쓴 거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이걸로 정리한 거예요. 화학은 이게 1312 kJ/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6.02 곱하기 12 삼성을 곱하면 나와요. 저기 1312가. 알았습니까?
얘는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다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니다. 그렇네. 자, 여러분.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네요. 음극선이 이거 톰슨 실험이죠. 여러분 실험장치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톰슨이 이런 관으로 얘를 쏩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음극이고요. 여러분 이게 금속판인 건 알죠? 금속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금속판에 자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빛이 나온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톰슨은 그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진공에다 놓고 쏘거든. 근데 빛이 나와. 입자성을 증명했어. 근데 사람이 그러나? 백종원 씨가 레시피 알려준다고? 가만히 있나? 거기다 뭐도 넣어먹고 뭐도 넣고 댓글 보면 그러잖아. 막 거기다가 됐고 했더니 더 맛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것처럼 얘도 이것만 실험한 게 아니라 얘가 전기장을 걸어줘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휘는데 봐라 어디 쪽으로 해나갔더니 이렇게 휘를 해. 전기장을 걸어줬는데 그럼 얘는 무슨 전화 떴다는 거야? 음전화 떴다. 그래서 양극적으로 휘는 것은 전자가 음전을 띄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냈죠.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다 알려줍니다. 얘가 뭐라고요? 양극적으로 휜다. 그럼 너희들은 뭐를 알아낸다? 음전화 떴다. 그 다음 그림자가 생긴다 라고 나오면 뭐라고? 직진성이 있다. 그 다음 바람기를 돌린다 라고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 질량이 있다. 이게 끝이라고요 여러분. 톰슨 실험은 그 세 개 추론만 하면 돼요. 알겠죠? 결론이 다 뜹니다. 자, 두 번째,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다음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만 러더퍼드까지는 안 되죠. 그거부터 선 스펙트럼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됐습니까? 자, 그림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라는에 알맞는 뭐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보니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결론이 두 개가 뜨거든요. 대부분 통과했다라고 나옵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B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B에 찍혀요. 그러면 추론. 원자 내부는 뭐다? 빈 공간이다. 알았어요?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여러분 얘를 쭉 펴볼까? 형광막을 쫙 펴봐요. 형광막을 쫙 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대부분이 여기가 B라고. 여기가 알았어? 가끔 정말 가끔 이렇게 A, C에 찍히는 거 가끔. 알았어? 그럼 이 A, C 갖고 뭐 한다고? 아주 가끔 저렇게 산란하거나 반사한다는 건 원자 내부에는 얘가 알파 입자잖아. 2번 헬륨 4짜리란 말이야. 알았니? 알파 입자고 2번 헬륨 4짜리 원자 핵이라고. 그럼 엄청나게 질량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가 휘어지거나 튕겨나왔다는 건 질량이 매우 큰데 극히 일부만 AC가 나타나. 극히 일부만. 부피는 매우 작다. 알겠냐? 그게 얘의 결론이거든. 원자 내부에는 부피는 매우 작은데 질량은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 그지? 그게 뭐라고? 극히 일부가 산란하거나 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쓴 말의 결론이야. 그게 원자 핵이라고. 핵이 존재한다. 입자가 가장 많이 충돌한 부분은 B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으로 러더퍼드는 원자의 중심에 이 전하를 띤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거든. 전자는 톰슨이잖아.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골트슈타인하고 구별을 할 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하기 전에 동일한 실험 장치를 가지고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고 똑같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골트슈타인이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걔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양전할 띤 입자가 원자 내부에 있다. 그래서 톰슨이 음전할 띤 입자도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러더퍼드는 이미 양전하를 띈 입자가 핵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직관론으로 그럴 거야. 그래서 양전하를 띈 알파 입자를 쏜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확인했잖아. 실험으로 확인했잖아. 그럼 뭐라고 해요? 얘를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양성자의 발견은 누구고? 골트슈타인이에요. 양성자가 존재하는구나 발견한 건 골트슈타인인데 얘를 이름을 붙인 애는 누구라고? 러더퍼드입니다. 위치까지 말하는 거. 이해 갔어요? 이런 얘기죠. 오케이? 다음 문제요.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원자액이 반지름 A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랍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전하량이 플러스 Q인데 전자는 뭘까요? 그냥 마이너스 Q라고 할게요. 정확히 말하면 1.6 곱하기 10의 말 10승 푸는 거이지만 문제는 저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반지름이 4A. 그럼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에 두 전하의 곱으로 나타냈잖아. 여러분 여기다 중심 원자액은 플러스일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뭐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나오겠죠? 부호가. 그럼 인력이라는 얘기죠 서로. 이해 갔어요? 근데 지금 얼값이 얼마였다가 A였다가 얼마나 변했죠? 4A로. 그럼 얘는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어차피 라지끼 스몰끼는 값이 똑같을 거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16A 제곱분의 1이 되므로 얘를 F로 잡았으니 얘는 뭐가 된다? 16분의 1F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말이 옳다. 다음 스펙트럼의 종류와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연속 스펙트럼 이건 누구도 맞히겠다. 그죠? 선 스펙트럼 볼까요? 여러분 여기 선 스펙트럼이라는 건 방출을 뜻해요. 사실은 방출 스펙트럼은 보통 선 스펙트럼을 부르거든요. 근데 흡수나 방출이나 다 선이에요. 사실은. 알겠어요? 방출 스펙트럼이다. 봐요. 검은 선으로 이건 흡수예요. 검은 선으로 연속 무지개에 검은 선이 있다는 건 어딘가에 돌풍에 걸려 넘어져서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저온의 기체에 흡수됐다. 빛의 색이 이거는 가시광선에서만 색깔이 찍혀요. 여러분 나머지 자외선이나 이런 데서 찍히지 않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나지. 이게 선 방출 스펙트럼. 알았죠? 그러면 2번이 고온의 기체, 고온의 물체. 3번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 시. 이런 식까지 알아두시면 감사합니다. 의미가. 자, 5번. 그림은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여러분 잘 봐요. 화살표의 방향이 흡수냐 방출이냐를 결정한다고 그랬지. 기억은 흡수입니다. 그럼 이 화살표 두 개는요, 방출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라 이런 얘기죠. 화살표의 방향은 흡수나 방출을 뜻한다. 알겠지? 전자가 화살표 방향으로 전이할 때 기억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체킹하면 되고요. 광자의 에너지는 E2는 E3보다, 여러분 E2는 E3보다 당연히 작죠. 이거 여러분 이 보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죠? 지금 이렇다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E2보다는 E3가 에너지가 세잖아요. E3인데 이해 갑니까? 됐죠? 그렇다면 광자라는 표현이 뭐냐요? 진동성 물어본 거예요. 진동성. 입자성이니까요. 이해 갔죠? 그럼 파장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파장은 당연히 E2가 더 길겠죠. 아셨슈? 오케이 말이 그 얘기 옳시다. 다음 수소원자 스펙트럼에서 방출하는 빛의 영역 볼까요 여러분? 나 파라파 자라 맞죠? 가팔 적파 됐죠? 이해 갔어요?
자,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결과를 나타냈답니다. 결과를 보고 추론하자. 자, 4를 읽어봐. 음극선이 전기력의 영향보다 양극적으로 휘는다. 뭐라고? 결론이 추론. 음전화 뛴다.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질량을 갖는다. 이렇게만 알면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결론 다 알려줘요. 얘는 무슨 얘기라고요? 질량을 갖는다. 왜? 충격을 줬잖아. 충격량이 있다, 운동량이 있다, 질량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 얘는 음전화 뛴다. 음전화 뛴다. 이게 추론이라고. 그래서 1번이 맞았겠네. 됐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그림자가 뜨게 되면요, 직진한다가 답이에요. 그건. 알겠죠? 그림자가 뜨면 직진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러더퍼드는 그림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하지만 일부의 알파 입자는 크게 튕기거나 튕겨 나오는 결과를 얻었다. 무슨 얘기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 여러분 이거 잘못 공부한 애들 이거 답 찾기 딱 좋아요. 매우 작은 핵이 존재하죠. 질량이 크고 매우 작은 핵이 있다는 얘기지 원자 크기가 매우 작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원자 내부에 대부분 물질은 꽉 차 있다. 이게 뭔 소리야? 텅 빈 공간이다가 이 사람이 쓴 건데. 음전할 때 입자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거 톰슨 얘기다. 원자 중심에 있는 입자는 질량이 매우 크다다. 양전할 때 입자가 존재한다. 이게 정답이죠. 걔를 양성자를 했고 핵이라고 얘기 규정을 쳤잖아. 됐죠? 오케이. 번호 잘 쫓아가. 쭉 이어져 있는 거 아니니까. 9번. 여러 가지 원자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보세요. 가가 돌턴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돌턴 겁니다. 돌턴. 다음. 나는 불연속적 에너지 궤도. 원은 농. 에너지 궤도. 보입니다. 보. 나는 보 전자 껍질이고요. 다 밀도가 큰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핵이 있어.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의 원자론이에요. 다음. 양전할팅 공 속에 음전할팅 전자가 박혀있다. 이거 톰슨이라고요. 양전할팅 공 속에 이거 뭐야? 아, 그 이전에 볼트슈타인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톰슨. 그럼 마는요? 현대 오비탈 함수입니다. 현대 오비탈 모형.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요, 여러분. 가 다음에 누구죠? 랍니다. 톰슨. 그 다음에 나고요. 러더퍼드. 다요. 다. 그 다음에 나고요. 마지막이 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돌턴, 톰슨, 러더퍼드, 보, 현대, 오비탈. 돌톰, 러버, 알겠습니까? 됐죠? 기억. 가라, 다나마. 정답이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한되었다. No. 나는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니은에 맞는 답은 다가 답이에요. 다. 알았죠? 그 다음 다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다는 설명 못하는 거 알죠? 이건 핵의 존재만 설명할 수 있고 디귿에 대한 답은 나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이거 정말로 선생님이 장난치려고 하면 장난 무지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이야. 속고 울지 말고. 원자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자, 너무나도 명백한 나오면 정말 아리가토겠죠. 원자 핵의 질량은 전차 질량의 99.99배예요. 핵의 질량 자체가. 전자는 무시되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정정적 인력이 작용한다. 이거 맞았죠.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중력보다 당연히 큽니다. 여기 디귿은 뭐를 설명한 거냐면 여러분 우주상에 존재하는 힘이 있어요. 강한 핵력이라 불리는 강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전기력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가 약한 핵력이 있습니다. 양력이라고. 마지막이 중력이다. 아주 제일 약해. 제일 약해. 알았어? 순서대로 본다면
알겠지? 그래서 전기력 엄청 센 거야 그거 니네들. 다음 전하량 2 곱하기 10-5 플러그인 두 금속구가 0.3m만큼 떨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K가 9 곱하기 10의 구승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단위를 잘 보세요. 뉴턴 미터 제곱 포 플룽 제곱이라면 자 미터 제곱을 써 주셔야 돼요. 뭘로? 0.3m 곱하기 0.3m 아니니까 제곱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 또 누가 지워야 돼? 플룽 제곱이 지워야 되니까 플룽이 뭐래요? 10-5승의 제곱 플룽 제곱이게 또 지워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분모에는 뭐가 있다?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만 남고 얘는 얼마입니까? 9 곱하기 10-2승일 거 아니에요? 0.3의 제곱이니까 맞지? 저 위에 있는 애는 4 곱하기 10-10승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럼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우면 뭐 나와요? 10-8승 나오죠? 맞죠? 그럼 곱하면 10 뉴턴이 정답이 되게 없나? 계산 잘못했네. 4 있는 게 답이요. 계산을 잘못한 것이 4가 나오면 답이잖아. 1번하고 3번 중에 답이 5번도 있네. 40 있네. 답이 5번 있네. 아, 그렇게. 그죠? 12, 40. 알겠죠? 이렇게 푼다. 나열해가지고 계산해라. 합산하고 성합하고 말하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슬슬슬 문제는 다 풀린다. 다음. 자, 전하량이 이거로 대전된 같은 크기. 얘들아 이거 서로 당기겠지. 기지. 그런데 K값 안 줬네? 맞지? K값 안 줬지? 그럼 일단 이때 힘이 얼마일까? K 치워. R 제곱분의 얼마? 마이너스 3Q 제곱. 됐지 이게? 근데 얘를 접촉시켰단다. 전하 평형 얼마 나와? 마이너스 2Q 나오지. 떨어뜨리면 얼마로 나눠진다?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로 나눠지겠지. 거리는 R로 그대로 잡혀있고 맞지? 그러면 뭐 나와? 얼제곱에 몇 대 몇? 3대1 처음에 몇 배냐? 3분의 1배가 정답이다. 알았지? 얘를 접촉시켰다가 떨어뜨리면 힘은 무조건 약해져. 알겠냐?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이해갔지? 오케이 그렇게 보는 거야. 13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N은 양자수이다.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요. 주양자수. 알았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전자의 에너지 무조건 외우세요. 불연속이라고 연속적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불연속이야. 그 다음 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 조심하세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 문제를 다 풀면 기초 문제만 쭉 풀어도요. 여기는 거의 안 틀리는데 전기력 쪽 때문에 실력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어느 원자의 에너지 준입니다. 여러분 딱 보세요. 어느 원자긴 수소지 뭐 뻔한 거지. 왜 13.6이잖아. 마이너스 13.6. 여기에 대해서 1인 상태에서 3인 상태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핵은 여기에 있는 거지. 1껍질, 2껍질, 원에 후를 잘라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지구는 둥글지만 8kg가 평평하냐, 그지? 그런 식인 거지. 자, 다시 이 차이가 얼마 나오나? 13.60에서 1.51을 빼봐. 얼마 나오냐? 그래 12.09 나오잖아. 빼버리면. 그러면 얼만큼을 흡수한다? 12.09 2V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가 정답이라고. 이 차이만큼을 흡수한다. 알았어? 무슨 말이지? 델타 E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 E3 마이너스 E1을 합다. 알았죠? 그래야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 개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위치에서 빛이 스펙트럼 선을 지금 보여줄게요. 여러분 맨 밑에가 여기죠. 하나, 두 개. 맞죠? 그 다음 몇 개?
끝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여러분 선이 4개 있어.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 맞지? 선이 5개 있어. 몇 개 나올까? 하나, 둘, 이러고 있을래? 잘 들어. 선이 몇 개 있다고? 5개. 이거 쓰면 그냥 나와. 그래도 선이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지? 이런 거 답이라고. 2개 사이니까 컨비네이션을 풀으라고. 그럼 답 나와. 4 컨비네이션 2 하면 6 나와. 이거 얼마 나오면 10 나오겠지? 이렇게 푼다고. 알았니? 옛날에 이런 문제가 수능에 있었어. 근데 요즘엔 너무 쉬워져가지고 컨비네이션을 풀면 금방 풀린다. 자, 이와 같은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 돼. 흡수지, 흡수. 이해하냐? 흡수. 기억, 수소원자의 전자가 들뜨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백색광으로부터 흡수한다. 어떻습니까? 흡수한다. 백색광으로부터 흡수한다. 이 흡수 스펙트럼이잖아. 누가 흡수하는 거야? 전자가 흡수하는 거라고.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검은 선으로 나타난다. 이해 갔어요? 흡수됐으니까. 통과시키는 기체의 종류를 바꿨어요. 위치와 개수가 달라진다. 당연한 거예요. 얘도 지문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통과시키는 기체의 종류. 수소기체를 통과시켰으면 수소기체가 연속 스펙트럼의 백열전 등에 비슷해서. 그죠? 자기 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딱 챙겼다는 반면 다른 기체가 들어가면 걔가 데리고 있는 전자들은 또 달라요.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 차이만큼이. 아셨죠? 이해 갔습니까?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전자의 궤도를 써놨습니다. 13.6, 3.40. 알겠습니까? 자, N은 1인 궤도에 있는 전자에 8.62V 광대를 쏘았어요. 여러분, 얘한테 8.6을 쏘면 이 간격이 8.6이 나오는 애가 있느냐? 여러분 잘 봐, 여기. 니들 요 차이가 얘부터 무한대까지 중에 3대1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기잖아. 다시 말하면 13.6의 4분의 3이 요 차이야. 알았어? 4분의 1이 얘고 3.49. 그래서 3.40에다 4 곱하면 얘 떨어진다니까. 13.6.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니네 막 빼기 하고 있었잖아 아까. 근데 이런 차이야. 얘가 얼마고 3이고 얘로부터 무한대까지가 1에 해당되는 거야. 1이 얼마라고? 이거 0이잖아. 에너지 준이 0. 무한대가 0. 그럼 여기 빼면 3.402V인데 얘는 얼마니? 요 차이가. 이거에 몇 배? 3배. 해봐. 10.202V 이렇게 나오겠지. 3배수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 둘이 합치면 13.6이 된단 말이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3대1의 차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N은 2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N은 3인 궤도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 흡수하죠. 빨간 색깔. 이게 발목열 아닙니까? 2에서 3으로 흡수할 때는. 맞죠? 3에서 2로 나올 때 아까 빨간 색깔 나온다고 그랬잖아. 3에서 2가 빨간색, 4에서 2가 초록색. R, G, B, V. 순서대로. 다음, N은 3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1인 궤도로 전이할 때, 어이구, 이거 자외선이죠. 1이 자외선이요, 1이. 라이온 계열. 이해 갔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에너지 T까지 나가고, 이제 저기로 들어갈게요.